자, 행복한 공급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2회죠. 2회인데, 파트별로 이렇게 이제 하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는데, 일단 공부를 해보니까, 지난번 거는 너무 조금 어려운 게 많았어요. 이번에는 보니까 그런대로 정리가 된 것 같아. 자, 예상 문제 2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용도 지역에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게 이거죠. 자, 도시군 관리 계획. 자, 관리 계획의 내용이, 자, 용도 지역이 있고, 용도 지구가 있고, 용도 구역이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지정이 되면은 그 지정의 그 효과, 그러니까 지정의 효과는 건축행위 제한이 있다. 이거죠. 그 첫 번째 건축행위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건폐율 제한이 있죠. 세 번째가 용적률 제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행위 제한은 방식이 N 방식이 있고 P 방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N 방식은 네거티브식 방식이고 P는 포지티브식 방식이다. 자, 네거티브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게 7개. 그 다음에 포지티브식을 사용하고 있는 게 14가지다. 자, 요거는 건축할 수 없는 거를 규정한 거고, 요거는 건축할 수 있는 거를 규정한 것이다. 요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파트가 설치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거,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놓치지 말고 잘 보고, 4층 이하의 층수 제한이 있는 거, 4층 이하의 층수 제한이 있는 거는 어떤 지역일까? 자, 일반 주거는 4층 이하 층수 제한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든 녹지 지역하고 모든 관리 지역, 그렇죠. 요것은 전부 다 우리가 4층 이하 층수 제한이 있으니까 아파트를 세울 수 없다. 요런 거를 주의를 해서 살펴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고, 자,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이렇게 이제 보셨죠. 자, 이런 건폐율의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응용하는 경우가 무엇이냐? 그게 우리는 여기서는 최대 건축 면적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자, 여기는 최대 연면적을 구하라. 이런 게 나오겠죠. 그 최대 연면적은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이 되는 거고, 요거는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율이 된다. 이렇게 보셨죠. 그럼 요거를 이제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종합해가 층수까지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건축 면적 분의 최대 건축 면적 분의 최대 연면적, 이렇게 나누어지면 그게 층수가 된다. 이런 관계까지만 알면은 더 이상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용도 지역제에 관한 경우를 보는데, 자, 문제 1번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국대법령상 묘지 관련 시설과 숙박시설이 허용되는 지역의 조합으로 가장 타당한 겁니다. 자, 우리가 묘지라든가 이런 거는 산에 설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 자, 녹관농자,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묘지는 들어설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숙박이 되느냐 이거죠. 자, 그럼 숙박이 되는 것은 제한적으로 자연녹지 안에 관광 호텔이나 우리 팔공산 밑에도 관광 호텔이 있죠. 자, 이런 것은 관광단지, 이런 경우는 관광 호텔이 들어섭니다. 숙박이 되고요. 계획관리 지역에도 층수가 4층 이하에 해당하는 그런 관광 호텔, 이런 호텔들은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으로 가죠.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어느 것이냐. 자, 우리가 이제 건폐율의 경우하고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3단 논법이죠. 법률과 대통령령과 그리고 조례, 요렇게 이제 3단 논법으로 보는데, 법률에서는 최대 한도를 정하고 대통령령은 세분된 용적률을 건폐율을 정하고 조례는 실제 적용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내가 자격증을 따서 대구시 북구에다가 중개사무소를 낸다. 이럴 때 해당 지역의 조례에 따른 건폐율이 적용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일종 일반 주거의 60% 이하죠. 자, 일종 일반 60, 준주거 70, 중심상업 80, 중공업 80, 계획관리 20이라고 했는데, 일단 건폐율은 다 같이 녹주공상 시작. 자, 녹지지역이 24입니다. 자, 24죠. 자, 그래서 40이 우리가 계획관리 하나밖에 없다 이거고. 자, 주거지역은 5, 6, 7이죠. 5, 6, 7이고 공업지역은 70, 상업은 7, 8, 9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거지역은 전일준이니까 그대로 전용주거는 50, 일반 60, 준주거 70인데 일반 주거의 3종 일반이 50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일유건이죠. 중일유건이니까 자, 여기 70이 근린이 되고 그 다음에 중심이 90이니까 일반 유통은 80, 7, 8, 9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종 일반 주거 60% 맞고요. 준주거 70% 맞고 중심 상업은 90인데 틀렸고 준공업도 얼마예요? 70인데 틀렸고 계획관리 지역은 40인데 틀렸으니까 기억과 니은밖에 없죠. 그래서 일반이 정답. 이 정도는 뭐 눈을 감고도 풀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3번입니다. 용도지역 지구와 설치 가능한 시설을 연결한 것 중 타당하지 않은 것. 자, 농림지역은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자, 농림지역에는 교육연구시설 초등학교는 들어설 수 있겠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단독주택, 농어가 당연히 됩니다. 농어가 주택은 되고요. 자, 관리지역은 4층 이하의 치과병원,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했는데요. 자, 4층 이하의 치과병원, 관리지역도 4층 이하 층수 제한이 있으니까 되겠죠. 되는데 치과병원은 뭡니까? 의료시설이에요. 무슨 시설? 자, 의료시설인데, 자, 의료시설인데 이게 치과 의원 같으면 두말하지 않고 오 하겠는데 치과 병원이니까 이게 의료시설이란 말이야. 의료시설인데 관리지역에 되느냐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라고 했는데 일단 조금 퀘션 마크야. 준주거는 위험물 저장, 준주거에는 위험물 저장 시설은 돼야 안 돼요. 준주거지역 주거 기능과 상업과 업무 기능이 있으니까 이런 위험물 저장, 보존 녹지 4층 이하 병원 캐는데, 자, 여기서 이제 3번하고 5번의 경우를 딱 보면은 관리지역에 4층 이하 치과병원 돼요. 그 다음에 보존녹지에도 4층 이하 병원도 됩니다. 되는데, 자, 3번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뭐 한다 했어요?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준주거에도 위험물 저장도 준주거 지역도 여기는 공업적인 기능이 없으니까 이게 틀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준주거에도 위험물 저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되거든요. 위험물 저장이 어떤가요? 주유소라든가 또는 그 가스 저장소라든가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럼 그런 것도 여기는 공업적인 기능은 없지만 이런 것은 설치를 할 수 있어야 거기 상업적인 기능을 충족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정답이 조금 우리가 손으로 가는 거는 내가 퍼뜩 볼 때는 4번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런데 3번하고 5번의 경우도 이제 보는데 밑에 해석을 살짝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거 정리를 할 때 이 법조문을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 하는 문제. 다 법조문을 다 보지는 못하니까. 자, 그러면 거기 몇 번이죠? 3번.
그렇지. 조례로 정하지 않는 경우 건축이 불가능하다 했으니까 결국은 3번이 답이 맞네요. 4층 이하 치과병원은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허용되지만 조례로 정하지 않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보통 손길 가는 거는 4번을 답을 찍을 수 있겠는데 4번이 아니고 정답이 3번이다.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험 문제 낼 때 이런 거는 괄호 안에 게 뭐가 토시다라는 거 이런 게 시험 문제 답이 잘 된다는 걸 여러분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용도지역 안의 건축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가 했는데 일반 공업지역 안에서는 공동주택, 위락, 숙박, 묘지 관련 시설 등은 건축할 수가 없다. 자, 일반 공업은 공동주택에 아파트 안 되죠. 자, 위락도 안 되죠. 숙박도 안 돼요. 묘지 관련 시설은 더더욱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맞고요. 그런데 자, 묘지 관련 시설, 공동주택, 위락 시설, 자, 숙박 시설, 묘지 관련 건축할 수 없다. 중공업에는 숙박시설과 모든 주택의 설치가 허용이 된다 했는데, 자, 중공업에 모든 주택이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숙박시설도 되죠. 맞네요. 그 다음 보존녹지 안에 주택과 위락, 숙박시설 등은 설치할 수가 없다. 주택, 보존녹지에서 주택, 위락, 숙박시설들은 설치할 수 없다 했는데 여기는 위락이 당연히 위락은 상업지역밖에 안 되니까 안 되고, 자, 그렇죠. 그러니까 설치할 수 없는 게 맞고요. 그 다음 숙박시설도 보존녹지는 보존해야 되니까 안 되고, 자, 주택은 단독주택은 되는데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공동주택하면 몰라도 그냥 주택하면 단독주택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3번 틀렸고 4번 유통상업지역에서는 주택과 숙박시설 설치가 금지가 된다 했는데 숙박은 되고 주택이 안 돼요. 아시겠죠? 유통상업은. 그럼 5번 중심상업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가장 높죠. 건폐율과 용적률이 가장 높은데 건축구성 대지분할 제한 기준 면적은 가장 넓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거기 보니까 건축구성 대지분할 제한은, 자, 오늘 프린트물을 하나 줬죠. 오늘 프린트물 보면은 거기 건축구성의 대지분할 제한 기준 면적이 거기 나와 있을 거야. 자, 2페이지 보면은, 자, 2번의 면적 요건에서 제일 끝머리에 보면은 대지분할 제한 면적. 대지분할 제한 면적 보입니까? 자, 주거 60이라고 되어 있죠. 맞죠? 상업은 얼마? 150. 공업이 얼마? 150. 녹지가 얼마? 200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문제를 볼 때 대지분할 제한 기준 면적은 중심 상업이 가장 넓은 게 아니잖아. 어게 넓어? 녹지 지역이 제일 넓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그럼 1번은 공업지역 안에서는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은, 자, 뭐는 안 돼요? 아파트 안 되죠? 자, 위락시설 안 되죠? 숙박시설, 묘지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은, 자, 이게 묘지 관련은 될까 안 될까요? 그래서 여기 또, 자, 묘지 관련은 한번 보자고요. 자, 거기,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자, 공동주택인데, 우리가 공동주택은 아연닭이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인데, 기숙사는 일반 공업지역 안에 허용이 되니까, 그 기숙사도 공동주택이니까, 아이고, 나 참 내가 만들어도 내가 조금 그식이 안 해.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당하고 참 그러네.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아연닭이잖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니까 기숙사는 일반 공업지역에 된다 이게. 그럼 기숙사를 제외한 것 하면 이게 말이 답이 맞는 게 옳은 게 되는데 그냥 공동주택 했으니까 이게 기숙사는 되는데 안 되는 걸로 됐으니까 1번은 틀렸다 이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타당한 것은 몇 번이에요? 자, 2번밖에 없는 거 맞죠? 정답이 확실하게 2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건폐율의 최대 한도의 조합이 잘못된가?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더 건폐율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자연 녹지가 몇 프로예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20%, 녹지지역 20%, 보전관리지역 20%니까 20% 맞네요. 1번 맞고, 계획관리지역 40%,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어떻게? 자, 최대한도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얼마? 20%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수산자원 보호구역인데 우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완화가 되면 40%까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산자원 보호구역 어디냐 하면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속에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하기 위해서 지정하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건폐율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대로 적용되면 20%야. 그러니까 틀렸고 준주거, 준공업. 자, 준주거하고 공업하고 근린상업은 70%. 자, 준주거도 몇 프로? 70. 공업도 얼마? 70. 그리고 근린상업도 70 맞고. 일반상업 얼마? 80. 유통상업 80. 공업지역 안에 국가 일반산업단지 80%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준공업, 준주거, 일반상업 70% 했는데 아하 여기는요. 자,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진짜 선생님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를 낸 것 같아. 자, 여러분 페이지 39페이지 39페이지고 보면은 취해서 개수작 농단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취락지구는 얼마? 60%, 60. 개발진흥지구는 40, 30. 수산자원보호구는 40. 자연공원은 60. 그 다음 농공단지는 70. 그리고 국가산업, 공업지역 안에 국가산업단지하고 일반도시 첨단산업단지는 얼마? 80. 그래서 60, 43, 46, 78 여기에 딱 걸렸죠. 그러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몇 프로야? 40%니까 그 적용을 했죠. 그런데 문제를 조금 얼빵하게 만들었네요. 최대한도의 조합이 잘못된 것은 관로에 토를 달아서 특례 규정이 있으면 조례로 특별 규정이 있으면 특별 규정도 포함 이렇게 단서를 붙여줘야만 이게 정확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을 종합 정리를 해보니까 자 1번도 20% 맞고 계획관리는 40이고 수산자원보호구역도 이런 경우일 때 40%니까 맞아요. 특례 규정에서. 그래서 준공업은 5번에 준공업은 80이잖아. 준주거 70, 일반상업 80이니까 5번이 확실하게 틀린 거죠. 그렇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 문제는 뭐 틀린 게 없는데 아마 단서를 조금 더 명확하게 했으면 더 좋겠다. 그런 문제예요. 자, 문제 6번으로 갑니다. 자, 건폐율을 8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기준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의 건폐율의 기준으로 부당한 것. 자, 80%까지 완화하는 것. 방금 우리가 본 그 내용이에요. 방금 선생님이 그 본 내용이죠. 39페이지 내용. 이거예요. 자, 그러면 80% 범위 안에서 완화하는 거. 이거거든. 이게 80%니까 제목이 80%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취해서 개수작 농단 이거예요. 자, 그래서 60, 43, 46, 78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도시적 외 지역에 하나다. 그래서 취락지구는 개발진흥지구죠. 자, 그런데 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잖아. 개발진흥지구만 여기서 도시적 바깥에 40이고 취락지구는 60%잖아요. 그럼 1번이 바로 틀린 거죠. 알았죠? 왜 틀린지 알았죠? 취락지구하고 개발진흥지구를 같이 묶어놨잖아. 취락지구는 60이고 개발진흥지구는 도시적 밖에 40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틀렸어요. 2번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몇 프로? 40% 이하. 맞아요. 자연공원은 60% 맞아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는 70% 맞아요. 공업지역 안에 국가와 일반 산업단지는 80% 맞아요. 다시 한 번 더. 취해서 개수작 농단 시작. 취해서 개수작 농단 60, 43, 46, 78 이걸 우리가 60, 43, 78 그대로 저기 이거 틀림없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줄줄 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취해서 60, 취해서 개수작 농단 60, 43, 46, 78 절대 잊지 마세요. 자, 문제 7번입니다. 자, 7번은 건폐율의 강화와 완화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부당한 것. 토지용의 과밀화 방지를 위해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준주거의 건폐율은 42% 이상 70% 범위 안에서 시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가 있다. 자, 요것도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페이지 41페이지를 보던가 아니면 39페이지를 보던가 뭐 39페이지 보면 더 이해가 빠르겠죠. 소번호도.
39페이지. 그럼 39페이지 보니까 건폐율의 강화와 완화가 있어. 39페이지 건폐율의 강화와 완화. 여기 있네. 자, 여기 강화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도시지역에서 토지용의 과밀화 방지를 위해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의 40% 이상의 범위 안에서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가 없다. 요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준주거야. 그럼 준주거의 건폐율이 원래가 70%다. 자, 그럼 70%인데 이거를 강화를 하면 40%까지 낮출 수 있죠. 그러면 70%에 40%를 낮추면 4, 7이 28, 28%가 돼요. 자, 28%죠. 그럼 여기서 70%에서 28%를 빼면 이거 얼마가 되냐? 28%를 빼면 얼마냐? 42%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70%하고 40% 이 사이에서 70%하고 42% 이 사이에서 낮출 수가 있다. 이걸 강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70%를 42%까지 할 수 있죠. 그럼 45%, 43%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42% 밑으로는 낮출 수가 없죠. 그래서 40%를 낮춘 값, 70% 준주요 지역을 40% 낮춘 값이 42%야. 그럼 42%에서 70% 사이에서 강화가 된다는 걸 알아주세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1번은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자, 2번.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온 적은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내가 저기 국토부의 지식경제부 그 강의할 때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실무자들도 잘 정리를 잘 못하더라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건폐율을 낮추는다 하는 걸 내가 얘기해 줬죠. 자, 주변 여건을 고려해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가 있고. 오케이. 보생농자,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간의 농업임업, 업용,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가 있다.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 보호구역 등의 지역 안에서는 80%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의 조례를 건폐율을 아까 초과할 수 없다. 이건데 아까 이거죠. 시에서 개수작 농단 이거예요. 80% 범위 안에서 맞고요. 보생농자, 보존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건폐율을 80%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따로 정한다. 여기는 보생농자 안에서는 바로 80%가 아니고 몇 프로입니까? 60% 범위, 39페이지 제일 밑에 6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완화. 보존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에 허용되는 건물을 건축할 때 그때는 60%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한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5번이 틀렸다. 80%가 아니고 몇 번이에요? 자, 60%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자, 8번에 건폐율의 제한의 기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부당한 것. 자, 너비 10m인 서로 교차하는 두 개의 도로에 접한 가로 30m, 세로 20m인 직사각형의 준주거 지역에 자, 3페이지에요.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 원칙적인 건폐율이 70%라면 최대 건축 면적은 540까지 건축할 수 있다. 상당히 어렵게 정리가 된 거네요. 자, 지금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는 걸 잘 봐두세요. 자, 잘 받으면 자, 너비 10m 이상의 교차하는 두 개의 도로가 켰는데 자, 페이지 39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2번에 80% 이상 2번에 80% 이상 90% 범위 안에서 완화한 조건의 기억. 자, 서로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고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 모퉁이 있는 조건인데 서로 교차하는 두 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도로 너비 합계가 15m 이상이고 내각이 120도 이하고 대지 둘레 길의 3분의 1 도로에 접한 대지. 자, 요런 조건이다. 그런 조건이라면 얼마까지? 자, 얼마까지? 자, 80에서 얼마까지? 90%까지 뭐 해준다?
완화가 된다 이 뜻이죠. 그러면 자 너비가 10m인 서로 교차는 두 개의 도로다. 자 요게 그림을 한번 쫙 한번 보죠. 자, 두 개의 도로가 교차한다. 여기도 10m, 여기도 10m다. 자, 30하고 이게 세로가 20이다. 이거죠. 자, 직사각형의 준주거 방화지구다. 여기가 준주거 그리고 방화지구다. 자, 이럴 때 원칙적인 건폐율이 70%다라고 했을 때 자, 70%일 때 최대 건축 면적인 얼마냐 이거죠. 자, 최대 건축 면적은 우리가 아까 구할 때 최대 건축 면적은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율이라고 했죠. 자,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율이니까 이때 대지 면적이 30 곱하기 20이니까 자, 얼마? 600인가요? 자, 600에다가 70%를 곱합니까? 600에다가 90% 곱합니까? 지금 보고 있잖아, 지금. 자, 80% 이상 얼마까지? 90%까지 뭐 할 수 있다? 완화할 수 있죠. 그럼 지금 지문은 최대라고 물었죠. 최대 건축 면적이라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70%를 하는 게 아니고, 어지? 90%한 69, 540.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내는 문제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문제 내는 사람도 지금 그런 건데. 그러니까 1번은 맞아요. 아시겠어요? 540제곱미터. 자, 2번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60%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가 있다. 자연취락지구는 60% 범위 안에 아까 우리가 봤죠? 취에서 개수작 농단. 취는 얼마? 60%. 좋아요. 공업지역 안의 국가 여기죠. 공업지역 안의 국가 산업단지죠. 일반산업단지는 80%까지 맞아요. 농림에서 농업진흥지역 안에 허용 건물을 건축하고 아까 녹관 어디라서 아까 보색농자지. 보색농자 안에 농업진흥지역에 허용되는 경우는 60%까지 완화. 맞아요. 아주 정확하죠. 다섯 번째 수산자원 보호의 건폐율은 아까 얼마예요? 개수작 농단. 취에서 개수작 농단. 수 40%죠. 그래서 틀렸구나. 5번이 40%. 이 정도는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훑어나가면 시험 문제 진짜 안 걸릴 거 없어요. 지금 이렇게 바쁘면 다 바쁘래. 건폐율 옮기는 대한민국 문제 다 보는 거야. 내 거짓말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너무 상세하게 나온 것 같아. 자, 9번으로 갑니다. 자, 국회법상 용도지역 내 용적률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부담.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 즉 건축물의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이것도 자, 요렇게 공부 안 해놓고 가면 깜짝해서 잊어버려요. 어떻게? 말을 바꿔볼게요. 용적률이란 건축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의 비율이야. 이렇게 하면 그 누가 그 정도 의심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라고. 이때 연면적에는 지주가 빠진다고. 그러니까 지하층, 주차장 면적, 대피구역, 구역 이런 면적은 연면적에서 뭐한다? 빠진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알았어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면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의의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일단 대지 면적에 대한민국의 대한이라는 말이 대지 옆에 붙어 있어야 돼. 어디 붙어 있어야 돼? 건축 면적에 대한 가면 안 된다고요. 뭐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에 대한 가면 안 된다고요. 알았죠? 그걸 놓치지 말고 잘 보라 그 뜻입니다. 알았죠? 좋아요. 그러면 1번은 맞네요. 좋아요. 문제 안 갖고 왔어요? 왜요? 아이고, 문제 없으면 그거 어떻게 풀어요? 갔다 오세요. 문제하고 같이 봐야 되지. 자, 그 다음에 2번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과 지하층의 면적을 제외한 지상층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일단 여기는 두 개만 들어갔어도
요것만 들어가서도 이거 안 들어가도 틀리지는 않았잖아. 맞죠? 지주대피. 아니니까. 그다음 세 번째.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인 근린상업지역 건폐율이 90%, 용적률이 900%라면 다른 조건이 없는 한, 자, 900분의 9,000을 하면은 몇 층까지? 층수. 아까 선생님 여기 층수까지 이야기했잖아. 최대 무슨 면적분에? 최대 건축 면적분에 무슨 면적? 최대 연면적. 그러면 최대 건축 면적이 900이죠. 대지가 1000일 때 건폐율이 90%니까. 자, 그걸 정리를 해주면 1000 곱하기 90 이거 하고 이거 분해. 자, 그 다음에 용적률이 900%잖아요. 그러면 1000 곱하기 얼마? 900. 이거야. 2분의 2분의. 이게 최대 건축면적, 이게 최대 연면적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이러면 뭐가 나온다고요? 충수가 나온다고요. 아시겠어요? 다른 조건은 별로 안 붙이면 바로 충수가 나온다고요. 그럼 900분의 9000이니까 몇 층이야? 10층 맞죠? 10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도시지역의 용적률은, 자, 녹공 주상용 시작. 자, 그러면 최대 한도가 용적률은, 자, 녹공 주상용이야.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니까 녹지 100%, 자, 공업이 400%, 주거가 500%, 상업이 1500%. 일단 암기하기 귀찮으면 이거라도 알아주셔야 돼. 아시겠죠? 자, 녹지 100, 공 400, 주거 500, 상업 1500.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하면 녹지는 에서 100%. 자, 100%짜리는 3개. 계획관리,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100. 나머지는 50에서 80%다. 끝. 그 여기 녹지지역은 관리, 농림, 자연적, 보존지역 다 들어간다. 자, 공업지역 좀 더 디테일하게. 공업지역은 150, 400이야. 왜? 그 공업지역이 전일존이니까 여기다가 전용공업은 150. 그러면 전용공업은 플러스 150씩 늘어나. 그럼 150 플러스 150이니까 이게 얼마야? 300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00에 플러스 150 하니까 350이 되겠고. 자, 200에서 어떻게? 40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150에서 300, 200에서 350, 200에서 400. 그래서 150하고 400을 이렇게 대칭시켜 놓구나. 이렇게 보면 돼. 자, 일단 어쨌든 간에 요거는 기억해야 돼. 최대 한도. 공업지역은 최대 한도가 400이야. 녹지하고 관리농림 자연기 최대 한도가 100%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50에서 500이야.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정리하면 전일존이잖아요. 그럼 이제 전용주거는 1종, 2종. 일반적으로는 1, 2, 3종이니까 여기 전용주거는 50에서 50씩 플러스 돼. 그러면 50에서 50 따니까 100이야. 그럼 이제 100에서 50 따니까 150이야. 이게 전용주거. 그 다음에 이제 1종 일반은 100에서 100%씩 늘어나. 100%씩 늘어나니까 100에서 100 더하니까 200. 자, 그 다음 150에서 얼마? 100 더하니까 250. 그 다음에 200에서 100 더하니까 300. 이게 3종 일반주거. 자, 그 다음에 준주거는 200에서 500. 그래서 여기서 500하고 이거 50하고 이렇게 대칭시켜 놓은 게 이게 주거지역이에요. 자, 공업지역은 1500이다 하는데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200에서 얼마? 1500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상업지역은 중일 6원이니까 자, 여기 200이 제일 낮은 거잖아요. 이게 200. 그 다음에 1500이 가장 높죠. 근데 이제 상업지역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00씩 내려가면 돼. 이게 최대 한도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00을 빼주면 돼. 그럼 200에 500에서 200 빼주니까 1300. 그 다음에 여기서 200 빼니까 1100. 여기서 200 빼니까 900. 그래서 근린상업은 200에서 900이고 유통상업은 200에서 1100이고 일반상업은 300에서 1300이고 중심상업은 400에서 1500이야.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는 거야. 요게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 그러면 이것도 귀찮거든. 이것만 정리해. 녹지는 100, 공업은 400, 주거는 500, 상업은 1500. 이건 네 글자 모두야. 다시 녹공주상용 시작.
자, 녹백, 공사백, 주거 500, 상업 1500. 이거는 알겠지 뭐. 그죠? 그럼 이렇게 이제 보면 맞아요. 그래서 4번은 녹지지역이 100%가 맞고요. 공업지역이 400%, 주거지역은 500이고 상업지역은 1500. 순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5번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용적률은 동일하게 100%로 제한된다 했는데 관리지역은 얼마야? 계획관리 때문에 얼마야? 100% 맞아요. 농림지역은 100%가 없죠. 80%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몇 번이에요?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국회법상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당해 지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그 기준으로 잘못된 것. 도시지역 외에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40%, 용적률 100%. 다 같이 개수자농 시작. 개수자농. 자, 용적률은 108, 105. 자, 개수자농이 용적률은 108, 105잖아. 생각이 안 나요? 아까 39페이지. 나죠? 자, 개수자농. 건폐율은 개발진흥지구는 도시적 외에는 40이고 자연녹지는 30이고 용적률은 100%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건폐율 40%, 용적률 80%고 그 다음에 자연공원 보호구역은 건폐율 60%, 용적률은 100%고 농공단지는 건폐율 70%, 용적률은 얼마예요? 150%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도시적 외에 개발진흥지 건폐율 40%, 용적률 100% 맞아. 108, 105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건폐율 40%, 용적률 80, 108 맞고 자연공원은 용적률은 108, 105잖아요. 그죠? 자, 그럼 100 맞고 건폐율도 60% 맞고 농공단지는 건폐율 70%, 용적률 얼마? 150 맞아. 108, 105 다 맞는데 자연취락지구 건폐율 60%, 용적률 150% 했는데 취락지구는 용적률에 별도 규정이 없어요. 개수 잔홍밖에 없잖아요. 취락지구 없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자, 이런 문제는 실제로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표 하나 치고 넘어가세요. 아시겠어요? 좋아요. 자, 11번입니다. 용적률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가?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 공원보호구역, 농공단지안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100% 범위 안에서 시군의 조례로 뭐한다? 따로 정한다. 자, 여기서 용적률의 기준을 따로 정해. 개발진흥지구 용적률 100% 맞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얼마? 80%인데 100% 틀렸고 공원보호구역은 얼마? 100% 그죠? 그 다음에 농공단지 얼마? 150%인데 100% 다 틀렸잖아. 그러니까 뭐 때문에 틀렸다는 걸 알아두시고 가야 돼요. 알았죠? 자, 2번 준주거 안에 공원, 광장,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를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500%까지 완화할 수가 있다. 자, 아까 준주거 지역 안에 건축 금지된 공지에 접해 있대. 자, 그러면 자, 서부로부터 40페이지 한번 봐봐요. 40페이지 보니까 거기 용적률 완화에서 두 번째 120% 완화하는 거 보입니까? 자, 120% 완화하는 거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준주거 무슨 지역? 상업, 유통상을 제한 상업, 공업지역 안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공지에 무한 경우야. 접한 경우다고 돼 있죠. 그럴 때는 건축금지 공지에 접했을 때 그때는 얼마까지? 용적률을 얼마? 120%까지 뭐 할 수 있다? 완화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준주거 안에 공원, 광장, 그 밖에 건축 금지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라는 대지래. 자, 이리 봅시다. 여기가 하천입니다. 하천 옆에 도로가 있어요. 그럼 하천 옆에 도로가 있는데 자, 거기에 도로를 이 대지는 이 도로를 하천 옆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예요. 자, 이럴 때 이게 준주거 지역이야. 무슨 지역? 자, 준주거 지역 안에 건축금지 공지인 하천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를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다. 그럼 준주거의 원칙적인 용적률이 얼마예요? 원칙적인 용적률이 얼마야? 자, 준주거는 최대가 500이잖아.
500이죠. 그럼 500에 얼마까지 완화할 수 있다 했어? 120%지. 500에 1.2 하면 이게 600%까지 완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500% 개설이니까 틀린 거라고. 얼마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600%예요. 120% 완화되니까. 아시겠어요? 자, 원래 500에 1.2 곱하면 600이잖아요. 맞죠? 600%까지 뭐 할 수 있다? 완화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린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얼마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600%. 자, 그 다음 세 번째. 유원지 공원의 용적률에 관하여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용적률의 기준을 적용한다. 아니, 유원지와 공원의 용적률의 경우 이거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말이 안 되죠.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다. 미지정 지역이다. 그럴 때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지만 유원지, 공원이라고 해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여기 적용한다. 이런 규정은 없잖아요. 틀렸어. 4번. 준주거지역 안에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하는 경우 특광, 시군, 조례로 용적률의 최대 600%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자, 페이지 40. 자, 4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자, 주거지역에 용적률 20%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8년 이상인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했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는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데 자, 요때 자, 볼게요. 그러면 준주거에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하면 몇 프로까지? 20%까지 허용되죠. 그럼 원래 준주거의 용적률이 얼마야? 500이잖아. 500의 20%는 얼마? 100이지. 맞잖아요. 500의 20%는 100이잖아. 그러니까 600%가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참 조금만 산수만 들어가면 막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 같아. 산수에 산수. 맞죠? 그러니까 4번은 맞죠? 왜 맞는지 아시겠어요? 20%까지 추가 건설이 가능하다 했잖아. 그렇죠? 원래 500인데 20% 하면은 어떻게? 100이 되는 거죠. 600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오케이? 자, 5번. 도시환경 정비구역 안에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할 때 해당 용적률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이게 정비구역 아니라 하면 됩니다. 무슨 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자, 도시환경 정비구역 하지 말고 그걸 무슨 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무슨 구역? 자,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을 할 때 해당 용적률 100%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완화할 수가 있다 했죠.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페이지 40페이지의 1번. 용적률 완화 1번. 상업지역과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구에 관한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할 때는 몇 프로까지? 200%인데 100% 돼 있죠. 100%가 아니고 몇 프로? 200%. 그래서 틀린 거고 올바른 것은 몇 번이야? 4번 하나밖에 없다. 어우, 문제 진짜 상당히 수준이 고난도네요. 보니까 진짜 내가 봐도 좀 고난도다. 내가 만들어 놓고도 이 고난도야. 자, 그렇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정리되면 이제 응용은 완전히 됩니다. 응용은 완전히 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하나만 더 하고 쉽게요. 자, 19번, 12번. 용도 구역 안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여기는 또 쉬워요. 도시적인 공구역과 개발 제한구의 지정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거기 들어봐요. 자, 우리가 용도 구역은 이렇게 물으면 자, 용도 구역은 개도 수시입이라고 했죠. 맞죠? 그럼 개발 제한 구역은 서부노트는 펴놓고 보세요. 자, 서부노트는 45페이지 딱 펴놓고 보면 되고 자, 개발 제한 구역은 누가 정해요? 이거는 국장이 정하고 행위 제한이 개특법이야. 개특법. 자, 도시적인 공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고 여기는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막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고 여기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의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되고 나머지는 공부할 필요 없다. 이것만 별도 공부해야 된다.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이 입제, 규제, 최소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내가 늘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1번은 따로 법률을 정한다. 맞고. 시가와 조정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에 무슨 날? 다음 날로부터 그 효력은 상실한다. 그렇죠. 다음 날. 맞아요. 유보기간은, 거기다 유보기간은 얼마예요? 5년 이상 얼마? 20년 범위예요. 자, 3번.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허가사항과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 법정되어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허가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법정되어 있다. 자, 이거는 잘 봐요. 시가와 조정구역에는 허가사항도 있고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사항도 있어. 맞아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는 허가사항과 신고사항,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한 거, 이게 법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개발제한구역은 공부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실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고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행위허가가 있는 경우 산지관리법엔 보존산지 신청허가, 산림의 자원, 조성에 관한 법에 의한 임목, 벌채 등의 허가, 신고가 있던 것으로 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시행 중인 사항은 계속 시행이 가능하나 그 사실을 6개월 내에 신고하고 사업을 공사한다. 했는데 다 같이 시수 삼신 시작. 시수 삼신 시작.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자 46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3번 기득권의 보호 보입니까? 자 거기서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자 몇 개월 내에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죠. 다 같이 시수 삼신 시작. 6개월이 아니고 몇 개월? 3월.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하나만 더.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이냐 하는 문제. 자, 그럼 여기서 이거 조금 정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 하나만 딱 정리하면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무슨 구역? 자, 그럼 이렇게 봐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여기다가 여기 이렇게 신도시가 들어서 무슨 도시? 신도시가 들어가는데 여기 지형이 여기가 산이야. 그럼 이쪽은 한계지라고. 일로는 뻗어나갈 데가 없어. 그럼 이제 도시가 이렇게 뻗어나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이게 반경 10km 이내. 몇 킬로 이내? 자, 여기는 계획적으로 신도시가 개발이 되는데 여기는 무질서하게 여기가 신도시가 들어서는구나. 야, 여기다 건물 지으면 대박 터지겠네 해가지고 너도 나도 무질서하게 막 개발을 하면 도시 전체가 난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0km 이 지역을 더 이상은 시가와를 이 신도시가 조성이 돼서 완전히 완성이 될 때까지 더 이상은 개발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시가와를 유보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것이 무슨 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무슨 구역? 그 유일하게 이거는 이 도시가 성숙이 될 때까지 여러분 개론 시간에 천위기, 성숙기, 안정기, 폐쇄기 이런 거 배우셨잖아. 에? 에이지 사이클 배우셨잖아. 대답을 안 해. 배우셨죠? 그러면 마찬가지야. 여기 이게 성숙이 될 때까지 이 기간 동안 여기는 개발을 못하게 묶어놓은 거야. 이게 시가조역. 그래서 유일하게 시간상의 제약을 받는 구역이다 라고 해서 타임 조닝 시스템이다 라고 해서 시간상의 유일하게 시간상의 제약을 받는 구역이 시간상의 제약을 받는 존은 구역이잖아. 타임 존이라 타임 존. 그래서 유일하게 시간상의 제약을 받는 구역. 그게 뭐다? 시가와 조정구역. 영문으로는 타임 조닝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요.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구역은 요 기간이 이게 성숙되는 기간이 최단으로 5년 이상 얼마? 20년 범위 안에서 누가 정해요? 5년 이상 20년 범위 누가 정해요? 구역의 지정권자가 언제 지정해요? 지정권자가 시가와 조정구역, 구역을 뭐 할 때? 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한다. 이 지정하는 기간이다. 요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돼. 그래서 5년 이상 얼마? 20년 범위다. 자, 그럼 시험 문제 요거 잘 나와.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이 되면 도시군 계획 사업도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유보돼. 도시군계획 사업도 유보가 된다. 그러나 국방상 뭐라고? 공익상, 국방상 공익상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의해서 구역 지정의 목적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허용이 된다. 오케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비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이 아닌 것. 비도시군 계획 사업의 경우는 무조건 뭐 받고? 개발행위 뭐 받고?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주 경미한 사항이 허가가 들어왔다. 경미한 사항이 들어오면 여기는 허가를 뭐 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따지지 말고 무조건 뭐 해주라? 허가를 해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좋아요. 자, 그럼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고 가고 시가와 조정구역에 무허가 개발 행위를 했다. 허가 안 받고 개발 행위를 했다. 자, 이러면 시가살이 삼삼하다 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얼마? 3천만 원 이하의 뭐에 처한다? 벌금형에 처한다. 요렇게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가면 됩니다. 알았죠? 요게 우리는 요 포인트가 되는 것을 알아두시고 가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2번 했어요. 13번.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마을 공동, 공익, 공공, 광고 등 주민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행위,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 허가 없이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도 뭐 받아야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봐요. 이거.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뭐 받아야 됩니까?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사항도 허가 받는 거예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따지지 말고 허가 해주라는 것이지 허가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공공사업인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한 그런 허가를 안 받아도 되겠지만 그것 빼고는 공공사업이 아닌 거는 무조건 뭐 받고 해야 돼? 허가 받고. 허가 안 받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아시겠어요? 자, 기억해 두시고. 번 틀렸고. 자, 그 다음 2번. 임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속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이 하는 경미한 행위에 하나여 시장 군수의 신고로 그 행위가 가능하다. 여러분, 신고사항도 없습니다. 자, 거기 들어봐. 시가와 조정구역은 허가 안 받고 개인이 할 때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신고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무조건 뭐 받고 해야 돼? 그렇죠. 이 말을 참 나는 이거 문제 내가 만들어 놓고도 이렇게 강의하기 참 그러네요. 3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것이 이미 허가 등을 받아 시행 중인 사항은 계속 시행이 가능하나 그 사실을 1월 이내에 신고합니까? 아까 3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3개월 이내 시수 3신. 즉 평생 기억하시라고. 시수 3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가와 조정구에 관한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용지를 변경 등 행위를 하는 자에 관하여는 원상회복과 행정대집행의 규정을 뭐한다? 준용한다. 맞죠? 원상회복을 명하고 명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개똥대비. 아시겠죠? 맞아요. 동그라미. 5번. 시가와 조정구에 관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물의 건축, 토지용지를 변경 등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틀렸네.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잖아. 2년 2천만 원 틀렸고. 그래서 옳은 거는 몇 번밖에 없어요. 4번 하나밖에 없다. 오케이? 자, 오늘 문제는 거의 뭐 틀린 거 없이 완벽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 쉬었다가 정리할게요.